지도부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불만을 제가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당 지도부는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체제에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도 오늘 불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의원 생활 중에 탄핵되시고 감옥에 가신 박근혜 대통령께 정말 죄송합니다. 네, 한국당 내부에서 불출마를 한 두 의원. 그런데 당 지도부를 보는 생각은 이렇게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오늘 쿠키뉴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정당 비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비례 의원을 뽑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느 정당에 투표를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결과 함께 보시죠. 보면요, 민주당이 32.8%, 비례대표 투표 시 나는 민주당을 찍겠다, 32.8%, 아니다, 비례대표 투표 시 나는 자유한국당을 찍겠다, 28.6%, 바른미래 3, 정의당 12.3, 민주평화 2.4, 우리공화 2.7 정도입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 어떤 의미로 투표하겠냐? 정부와 여당을 심판한다가 43.5%로 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정말로 야권을 심판하겠다. 42%나 나왔습니다. 이번 총선 100일 남았는데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턱 떨어졌습니다. 독일과 미국에 있었던 안철수 전 대표가 100일을 남겨두고 나는 정치할 거예요 라고 선언을 한 것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정치인들의 반응이 다 갈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적극 환영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 중심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안철수 대표의 복귀와 안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입니다. 근데 왜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지? 나는 내가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를 내 입으로 한 일이 없어요. 왜? 안철수 대표 귀국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그래도 4차 산업 21세기형 젊은 지도자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진보 세력으로 위장 취업했다가 실패하니까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분을 귀의 포착 능력은 최고예요. 황교안 리더십 평가를 받고 통합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나서야겠다 하고 들어오는 거죠. 냄새를 맡은 거예요. 냄새를 맡았다. 정치구당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안 전 대표의 복귀를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 내부의 의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A씨, 안 전 대표가 보수 쪽에서 말뚝을 박아볼까 하는 정치공학의 냄새가 난다라고 비판했고, 황교안, 안철수, 유승민이 서로 비호감 올림픽 1, 2위, 3위를 다투는 것이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정청래 의원이에요. 고집불통의 속 좁은 안철수, 장사로 치면 망한 것이다. 성공할 건 벌써 했지. 다시 외국 나갈 것이다. 라고 거의 정청래 의원은 저주에 가까운 비판의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 박사님. 네. 지금 보시면 여론조사에서 봤듯이 정권과 여당을 심판하겠다. 43.5, 네. 42%. 그에 못지않게 무능한 한국당을 심판하겠다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는 데 있어서 모든 선거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뚝 떨어진 안철수의 복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안철수 전 대표가 바라보는 지점은 명확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늘 얘기했던 건 새정치 중간에 있는 중도 정당을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작년 11월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보수 대통합의 기치를 높게 펴면서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이 속도전을 내기 시작했으면 아마 안철수 전 대표는 미국에서 계속 마라톤을 뛰고 있었을 공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한국당이 보수 통합의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같으면서 특정 지지층에 국한된 채로 선거 치르는 거 아니야? 그럼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거 내가 다시 들어가면
2016년도 국민의당 돌풍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을 거야라는 판단을 갖고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높고 야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높기 때문에 그 틈을 지금 안철수 대표가 노린 것이다. 양극단 정치에 지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를 외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성공할 공산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 2016년도에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표를 국민의당 비례대표에 몰아줬고 심지어 당시 국민의당 비례대표는 민주당보다도 더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들 지금 다 어디가 있죠? 어디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죠? 국민 유권자들이 냈던 표가 국민의당이 어디 있는지 국민들은 알 턱이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선택 때문에 실패했던 정치를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표를 달라고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가 좀 궁금하고요. 예. 안철수 전 대표에게 사실 보수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는 그러지 말고 통 크게 한번 통합을 해보자. 과거 YS가 3당 합당을 통해서 정치의 한 축의 개편을 이뤄냈던 것처럼 지금 있게 되는 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대통령 선거 이래로 집권 벌써 한 2년 반이 넘는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정책에 불만을 표현하는 국민들이 있더라도 단 한 번 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사실상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대로의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한 번 더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도록 야권의 힘을 실어줄 것인가에 대한 양단의 선택지가 남아있는 선거거든요. 예.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보수야당이 제대로 해왔어라고 하는 물음을 던질 수 있는데 한국당이 바보 같은 정당이 아니라면 지금 정도 되는 시점에서 당연히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쇄신, 훨씬 더 많은 인재 영입,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선거 전략을 갈 거라고 보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중간 진영에 있는 외로운 길에서 끝까지 갈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큰 물에 한번 몸을 담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귀추가 주목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철수의 복귀, 이 향후 100일 남은 총선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3가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단순히 안철수가 어떻게 될 거냐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정계 개편과도 맞물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1. 그냥 바른미래당 복귀해서 정권지구 제3지대 정당을 주도한다라는 게 가능한 첫 번째 시나리오. 그러니까 방금 김병민 박사 얘기했듯이 중간지대에서 지난번 국민의당 2탄을 한다라는 얘기. 두 번째, 새로운 보수당 혹은 보수 빅텐트에 참여를 한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의 깃발 아래 야권이, 범야권이 하나로 뭉치는 데에 뭔가 접착제 역할을 할 것이다. 세 번째, 안철수 신당을 만들어서 국민의당 시즌2로 독자 생존을 도모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허 소장님 어떻습니까? 글쎄, 저는 뭐 정치인은 아니니까요. 그냥 이미지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예측을 한다면 전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철수 전 대표를 위해서도 좋고 국민들의 마음도 편할 것 같고 황교안 현 대표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때 2016년 국민의당을 만들어 창당해서 성공했던 그때와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게 희망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뭐냐? 지금은 거짓말과 공정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치를 떨고 있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는 조금 못하고 사실 리더십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여줬던 안철수 대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보다는 바른 게 낫지 않을까? 조금 부족해도 그런 사람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혼자 하면 분명 질 겁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 같이 하는 게 아마도 지금 야권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떠한 통합일 텐데요. 정치 전문가가 아닌 제가 바라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고 안철수를 앞에 세우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안철수를 앞에 세우면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에게도 아주 큰 힘이 생기고 어쩌면 대선에 더 큰 원동력이 되는 그리고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인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은 거짓말과의 싸움입니다. 그 거짓말과의 싸움에서 어떤 대표가 어떤 사람이 앞에 섰을 때 국민들이 표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지점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러한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예, 어찌됐든 허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것 의견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